현재 전 세계는 탈중앙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똑똑한 기업들은 이미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어제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글로벌 이슈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세상을 뒤바꿀 25개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또 미처 못다한 이야기를 현재 이 자리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부 조은하 기자 그리고 박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포럼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직접 보니까 분위기가 후끈후끈하고요. 워낙 이제 참가자들의 열기가 뛰어났었는데 어제 포럼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먼저 박수영 기자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도 어제 포럼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 네. 정말 그 뜨거운 열기에 놀랐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500명이 넘는 관중들이 운집을 했고요. 그리고 저녁 늦게 끝나는 마지막 세션까지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그만큼 블록체인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포럼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포럼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구성이 됐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인 탈중앙화, 이거에 대한 그 기술 혁신성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그 암호화폐 공개, ICO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가상화폐 투자 트렌드까지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특히 어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참가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모두 니즈를 반영해서 관련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참 보면서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혁신성을 가지고 발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과거 인터넷이 그 인류의 사회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도입을 한 것처럼 그 블록체인이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중앙화인데요. 그 여러 개인에게 거래 정보를 분산하고 나눠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어렵고 또 수수료도 매우 적습니다. 거래 정보가 그 저장돼 있는 대다수의 컴퓨터를 해커가 동시에 해킹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킹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조작이 불가능한 점을 배경으로 해서 별명이 신뢰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신뢰의 네트워크 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올릴 것인가, 이것이 지금 가장 기업들의 화두인데요.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진대재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측 시장, 스포츠 마케팅, 특히 요즘 문제 물류, 운송, 여기는요 확실하게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 이런 부분에도 쓰고 싶어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라는 수단이 있더라. 그게 새로운 정말 촉발시키는 수단이 되더라.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멜라니 스완 블록체인 과학연구소 설립자는요, 과거 은행이 독점했던 이 돈거래가 이제 개인 간 P2P 네트워크가 대체할 것이라고 좀 내다봤고요. 또 식품 안전이나 차량용 에어백 리콜, 위조약품 모니터링 등 매우 세부적인 역할도 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예. 또 줄리안 고든 리눅스 파운데이션 하이퍼레저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도 참석을 해서 세션을 진행했는데요.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로 국제 무역과 의료 기술을 뽑았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의 네트워크,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무역 분쟁을 해결하거나 또는 의료비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렇게 오전 포럼에서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소개 그리고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봤다면 오후에는 이제 직접 기업들이 나와서 IR 세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이 직접적으로 접목 가능하고 어떤 기술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도 조은하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오후에는 일상을 혁신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금융권과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축통화인 금과 연동을 시켜서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이런 모델이 나왔는데 일단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이제 가격 변동성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이제 보험회사랑 연계해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게 되는 이런 모델을 만든 코인의 사례도 소개가 됐었고요. 중소상공인의 자금 회전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모델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카드를 결제하고 나면은 이제 며칠 후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 모델상에서는 이제 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로직이고요. 광고 데이터 플랫폼도 좀 눈길을 끌었었거든요. 근데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광고주는 내 광고가 좀 더 타깃화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인 건데 이처럼 데이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엔 좀 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우리들에게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으나 그 포럼에 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은 더 느끼셨겠지만 조금 더 이제 생활에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또 엿볼 수 있는 포럼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블록체인 한다면 역시 가상화폐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ICO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 포럼에 참석한 기업가들이 가장 집중했던 주제가 바로 이 ICO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은 그 가상화폐 공개라고 불리는 ICO가 전면 금지돼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ICO를 반드시 열어줘야 된다. 두 가지가 따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ICO는 흔히 기업 공개인 IPO랑 비교되는 측면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ICO는 프로젝트 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또 IPO에 비해서 시간이 적게 듭니다. IPO는 보통 몇 년이 걸리는데요. ICO는 몇 달이면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 대상도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코인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폭이 넓고 또 이런 특성들 때문에 스타트업의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돼 있어서 그 스타트업들은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의 해외 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뭐 마케팅 비용, 컨설팅 비용, 또 뭐 법인세도 내야 하고요. 또 일부 국가의 경우 그 현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만 수억 원이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들로서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ICO만 마무리한다면 단숨에 기업 가치가 이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요. 이런 창업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ICO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 무분별한 허용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ICO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우선 보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소를 규제의 테두리 안에 넣는 것, 투명하게 사업하고 싶은 사업자를 정부가 선별을 해서 법적으로 좀 보호도 하고 믿을 만한 스타트업이다, 인증도 좀 내려주는 이런 방안들이 함께 거론이 됐습니다. 싱가포르의 ICO 규제가 좀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은 일단 저희와 같은 이제 거래소나 어떤 코인 중개 매매 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 테두리에 넣고 이제 사실상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일종의 이제 인가제 혹은 등록제 같은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ICO 같은 경우는 증권형으로 분류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하지만 이제 좀 증권형 토큰들, 코인들 중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권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와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 시간에 조은하 기자와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역시 아직은 제도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리의 허술함도 있을 수밖에 없고 역시 대세가 바뀌고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 저도 어제 참 많이 느낀 것은 기업들마다 각자의 기술과 블록체인이 있고 블록체인이 있으면 그 수만큼 코인이 또 새로 생겨난다는 거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많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종목 고르듯이 가상화폐도 이제 골라야 되고 어떤 게 대세가 될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봐야 되는데 어제는 해외에서도 전문가들이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 참가자들도 참 많이 엿볼 수가 있었는데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일단 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막 뜨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있는 시장이기도 해서 예. 그 내부에서 또 이뤄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들이 좀 보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보자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기술입니다. 어떤 혁신적인 솔루션이 있는가 이걸 좀 보는 건데요. 일종의 사업 계획서에 해당되는 화이트 페이퍼, 이 백서만 좀 꼼꼼히 보더라도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적당히 붙여넣기를 했는가, 아니면은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물론 일반인들이 이런 기술 내용들을 다 살펴봐서 이해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걸 내용을 좀 더 분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이런 업체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런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 기술들이 이제 실제 산업과 어떻게 좀 연결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유익한 무엇인가를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즘 이제 아이쇼를 하는 이런 미덕 행사장에 좀 가보면은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이 산업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뭐 가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있는 기술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걸 쓰나 라는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이 트랜잭션이라고 불리는 거래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용들이 좀 비싸고 속도가 좀 느려요.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굳이 블록체인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기업이 단순히 ICO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은 조금 더 비용이 싸고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어제 발표자들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또 이게 합법이기도 했고 또 한때는 지금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고 배울 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느냐가 그 기업의 사활을 걸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고 기술임원 CTO는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들마다. 그리고 결국 발표를 듣다 보면 거기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능력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관련한 이야기가 좀 많았잖아요. 네, 기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그 기술을 만드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창업자를 비롯해서 이제 사람들 그리고 그 팀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라벤저 영 컨센서스 인베스트먼트 이사는 그 프로젝트의 콘셉트나 잠재력도 보고 있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창업자가 창업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책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뭐 기술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뻔한 것 같기도 한데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결정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요즘 스캠, 즉 사기 코인들을 말할 때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홈페이지에 대표나 CTO 이름을 링크드인이라 같은 이런 정보의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봐도 이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없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이제 블록체인 업계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좀 좁은 바닥이다 보니까 기술자들끼리는 서로 이제 한두 다리만 건너면 이제 아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스캠 기사 쪽을 쓰면서 몇 곳에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하나같이 CTO와 대표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표하더라고요. 그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업이 좀 법적 분쟁을 좀 겪고 있는 상태라 이름을 좀 거론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에서 관련 정보나 이런 것도 찾기 어렵고 이제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정보 이런 것도 없었고 학회나 모임 이런 데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걸 봐서는 이제 관련 사람 정보 체크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참 여러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듣보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는 기업들이 좀 올라오기도 하는데 방금 좋은 팁이 하나 왔었던 것 같아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검증을 해보시는 것도 필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 있었던 포럼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이야기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